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객체를 만들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프로그래밍 방법론입니다. 객체는 속성과 행위로 구성이 되고, 속성은 특징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행위는 할 수 있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객체는 속성과 행위로 구성이 됩니다. 이 속성은 변수로, 행위는 함수로 구현이 됩니다. 객체는 이러한 변수와 함수의 묶음으로 클래스를 통해 생성됩니다. 클래스는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해서 클래스 이름과 함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초기화할 때에는 init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이 메서드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어 초기 속성을 설정합니다. 여기에서 bicycl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고, 누군가가 이 bicycle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를 생성한다면 가장 먼저 호출이 되는 코드가 여기 안에 있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bicycle 클래스 안에 count라고 하는 속성이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move, turn, stop 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bicycle 클래스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선언할 때에는 생성자를 사용해서 생성자에서 정의되어 있는 인자값들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field size와 컬러라고 하는 두 개의 인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eld size 50 그리고 컬러 블루 값을 설정한 bicycle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하나 선언해서 my bicycle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my bicycle 2라고 하는 변수에는 field size는 20 그리고 컬러 값은 레드를 담은 bicycle 인스턴스를 선언해서 my bicycle 2에 담아두었습니다. 자, 이 각각의 객체를 선언해서 이 객체 안에 담겨 있는 속성 값이나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점을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함수나 속성 값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객체인 my bicycle를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move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인자로는 20을 설정해 주었으니 여기에 스피드 값으로 20이 전달되게 되고, 그러면 지금 프린트 문을 사용해서 스피드가 어떤 값이 입력되는지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탑의 경우에는 인자로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field size와 컬러에 해당하는 속성 값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주어진 코드를 실행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bicycle 클래스를 생성을 했고, 그리고 이 클래스 선언된 것을 사용해서 두 개의 객체를 선언하고 my bicycle에 해당하는 객체에 주어진 두 개의 메서드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객체를 선언했을 때 호출되는 출력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init이 호출되어 있기 때문에 count라고 해서 이 지금 bicycle count가 하나씩 증가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두 개의 객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첫 번째 객체를 생성했을 때는 count는 1, 두 번째 객체를 선언했을 때에는 count는 2가 설정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ve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에는 스피드 값이 출력이 되도록 코드가 작성되어 있어서
지금 move 메서드의 스피드는 20이라고 전달된 값이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 my bicycle의 휠 사이즈와 컬러 값, 여기에서 설정되어 있던 값이 이렇게 반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변수는 클래스 내에 선언이 되고 모든 객체가 공유하는 변수입니다. 반면에 인스턴스 변수는 각 객체 내에 선언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관리가 되는 변수입니다. 여기에 car라고 하는 새로운 클래스를 정의를 했고 그 안에 인스턴스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생성자 안에 사이즈, 컬러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클래스 변수는 특정 메서드 안에 선언이 되는 변수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선언이 되고, 인스턴스 변수의 경우에는 각각의 인스턴스별로 관리가 되도록 init 메서드 안에 선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move라고 하는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메서드가 있는 간단한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객체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각각의 값들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동차 객체의 수는 1이라고 출력이 된 것은 여기 첫 번째 car라고 하는 클래스를 호출했을 때, 자, 요게 호출이 되면 이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사이즈는 small이라고 지금 설정이 됐을 거고, 컬러 값으로는 화이트가 설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인자로 전달이 받아졌으면 우리가 첫 번째로 만든 자동차는 사이즈가 small이고 컬러 값이 화이트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카운트에는 지금 0이라고 하는 값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우리가 요 init을 호출했기 때문에 값이 하나가 증가가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객체의 수라고 하는 요 값이 지금 하나 증가된 값인 1이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차 객체의 수는 1이라고 출력이 되네요. 자, 그 다음 줄 코드 또 자동차 객체를 생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자동차는 빅이고 블랙이에요. 자, 그러면 빅, 여기 사이즈에 빅이 설정이 되고 컬러 값으로 블랙이 설정이 됐어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자동차예요. 두 번째 자동차라서 사이즈와 컬러 값은 다 개별적으로 할당이 되고 인스턴스 카운트는 이 자동차가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값이기 때문에 앞에 이미 1이 증가가 된 그 값에서 추가적으로 1이 증가된 값, 즉 자동차 객체의 수라고 하는 이 값에서 출력되는 값은 1이 아니라 2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객체의 수는 2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여기 프린트문 car 클래스의 총 인스턴스 개수는 우리가 car 클래스에 있는 요 속성값, 인스턴스 카운트 값을 참조해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두 대의 자동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자동차를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움직인 자동차는 첫 번째 자동차죠.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여기 0과 1에 들어갈 값은 사이즈와 컬러 값을 이렇게 할당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자동차는 스몰, 그리고 컬러 값은 화이트였죠. 그래서 스몰 앤 화이트 자동차가 움직입니다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동차를 움직이도록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자동차의 사이즈와 컬러 값을 사용해서 프린트문이 출력이 됩니다.
vegan, black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언한 그 클래스 변수와 인스턴스 변수가 각각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서드입니다. 인스턴스 메서드, 그리고 정적 메서드, 클래스 메서드. 자, 앞에 만들었던 카 클래스를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인스턴스 카운트라고 하는 클래스 변수를 선언했고, 그리고 이 생성자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생성자에는 사이즈와 컬러 값을 받고 객체가 생성될 때마다 이 인스턴스 카운트를 하나씩 증가시키도록 했습니다. 여기 먼저 클래스 메서드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 골뱅이 노테이션과 함께 표시된 이 부분은요, 클래스 메서드를 선언하기 위해서 사용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클래스 메서드는 count instanc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인자로 cls라고 하는 값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 count instance에서는 이 클래스 값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instance count 값을 출력하도록 하는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static method라고 하는 이 골뱅이 노테이션과 함께 사용되어 있는 이 static method decorator와 함께 사용되어 있는 이 체크 타입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정적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이 정적 메서드는 클래스와 관련이 있지만 독립적으로 동작이 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모델 코드, 입력받은 인자의 값이 20을 넘으면 전기차, 이 값이 10과 20 사이이며 가솔린차,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디젤차를 출력하도록 동작,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move와 autocruise라고 하는 두 개의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메서드는 첫 번째 인자로 self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self 첫 번째 인자로 받는 이러한 형태의 메서드를 우리가 인스턴스 메서드라고 하고, 이러한 인스턴스 메서드는 각 객체에서 개별적으로 동작하는 메서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move 메서드에서는 self와 speed 값을 입력을 받았고요. 그리고 autocruise라고 하는 값은 self 값만 인자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여기 아까와 동일하게 두 개의 객체를 생성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move 80과 100으로 각각의 자동차들을 움직이도록 이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이 코드가 실행된 결과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autocruise, 그러면 이 각각이 출력이 되겠죠. 자, 체크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객체에 대한 코드가 아니라 특정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이 25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어떠한 유형인지 확인하고자 할 때 우리 앞에서 정의해 놨던 요 정적 메서드로 정의되어 있는 이 체크 타입 메서드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unt instance, 이거는 클래스 메서드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move와 autocruise의 경우에는 우리가 생성한 요 인스턴스의 값을 참조해서 호출을 했다면, 정적 메서드와 클래스 메서드의 경우에는 이 클래스 자체를 사용을 해서 호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해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두 개의 무브를 호출했을 때 각각의 자동차, 첫 번째 자동차는 스몰 앤 레드, 이 자동차가 80km로 움직였다. 그리고 빅 앤 그린, 두 번째 자동차예요. 이 두 번째 자동차가 100km로 전진했다라는 것을 출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토크루즈, 자율주행 모드로 바뀌고 첫 번째 자동차가 80km로 전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동차 또 자율주행 모드 동작하고 빅 앤 그린 자동차가 100km로 전진한다. 요 코드가 실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출력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체크 타입 25. 25라고 하는 값은 전기차다. 아까 if은 있었죠. 그리고 체크 타입 2에 해당하는 유형은 디젤 차다. 그리고 지금 생성되어 있는 객체의 수는 2다 라고 출력을 받았습니다. 이 객체 지향에서는 상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한 내용을 자식 클래스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작성된 코드를 보면서 상속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어떻게 동작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folding bicycle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안에 bicycle이라고 하는 인자를 받고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때 이렇게 인자를 지정하는 형태로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folding bicycle, 이름 들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떠한 바이시클 유형 중에 하나가 되겠죠. 바이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 그 바이시클의 하나의 유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바이시클, 우리 앞에서 정의했던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시클 안에는 생성자가 있고 move, turn, stop 이라고 하는 세 개의 메서드로 구성이 되어 있는 클래스였어요. 자, 이번에는 folding bicycle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folding bicycle에는 fold, unfold 이 두 가지 메서드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folding bicycle를 사용해서 folding bicycle 객체를 선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로 컬러 값과 그리고 현재의 상태 값을 입력을 받았고, 제일 앞에는 휠 사이즈 값을 입력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folding bicycle이라고 하는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했고, 여기에 move 라고 하는 메서드로 호출했습니다. 지금 folding bicycle에는 move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folding bicycle의 부모에 해당하는 bicycle 안에 move라고 하는 게 있었죠. folding bicycle은 부모가 정의해 놓은 것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다시 정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move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folding bicycle의 move를 호출하게 되면 앞서서 정의했던 bicycle의 move에 해당하는 동작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fold라고 하는 것은 bicycle엔 없었고 여기 folding bicycle에서 정의가 된 메서드였어요. 이게 호출이 될 겁니다. 그 다음 unfold가 호출이 되면 마찬가지로 folding bicycle 클래스에 있는 unfold 메서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 코드를 실행시켜 볼게요. 자, 먼저 객체를 만들었고, 객체를 생성했을 때 init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지금 객체가 몇 개가 생성이 됐는지 요 count 값이 출력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move 메서드가 호출이 됐고요. 그 안에서
스피드 값이 얼마인지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ld 메서드가 호출이 되면서 현재 자전거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출력이 되고, 그리고 unfold가 호출이 되면서 또 자전거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객체와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초보자들에게는 또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 객체와 클래스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클래스와 객체를 사용하지 않고 코드를 작성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로봇 네임이라고 해서 R1 지정을 했고요. 로봇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값을 지금 0으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코드의 재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함수로 정의를 했고, 지금 이 로봇 포지션 값을 어떻게 변경되도록 동작하는 이 동작을 함수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R1이라고 하는 로봇이 있으면 그 R1 로봇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로봇을 여러 개 생성을 하게 된다면 이 각각의 로봇의 위치 값이 달라질 텐데 그 로봇에 해당하는 이름과 포지션의 값을 이렇게 변수 형태로 관리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각각의 로봇에 따른 이름과 상태 값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수행하는 코드를 클래스를 사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로봇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이 로봇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름과 위치. 이 두 개의 값을 받고 로봇이 움직일 때마다, 무브할 때마다 포지션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켰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로봇 1, 로봇 2, 두 개의 로봇을 만들었고 이 각각의 로봇에 대해서 위치 값을 달리 주고 무브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R1이 1, R2가 11 이렇게 바뀌었고, 만약에 R2 로봇만 또 추가적으로 움직였다면 여기 아래다가 우리가 코드를 추가해서 로봇 2만 더 움직이도록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로봇의 포지션은 그대로 1 값을 가지고 있게 되고 두 번째 로봇, R2 로봇의 포지션만 12로 변경이 돼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